안녕하세요 여러분, 닷소 시스템 코리아 조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사출 성향 해석을 통해 설계 초기에 제조 결함 파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입니다. 먼저 솔리독스 제품 관련된 제품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접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제품을 이용을 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솔리독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계를 위한 솔리독스, 그리고 전기 전장 설계를 위한 솔리독스 일렉트리컬이라는 CAD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리독스에서 만들어진 3D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계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뮬레이션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제품에는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플로우 시뮬레이션, 그리고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솔루션들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증가를 위한 솔루션에는 솔리독스 컴포저, 솔리독스 인스펙션, 솔리독스 비주얼라이즈, 그 다음에 이드로잉즈, 그리고 무료 2D CAD 소프트웨어인 데프트 사이트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솔루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PDM 제품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PDM 제품은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제품은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제품인데요. 이 솔리독스 플라스틱스 제품은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에 속해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을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이렇게 세 가지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패키지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열유동 해석을 할 수 있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 애드온 모듈이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애드온 모듈은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과 H병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면 열유동 관련된 해석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범용 CFD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품은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사출 성향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이 되겠고요. 프리미엄 패키지, 프로페셔널 패키지, 스탠다드 패키지 이렇게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파트나 혹은 뭐 제품이 환경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독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제품은 여기 중에서 플라스틱 파트나 설계에 대한 사출 성향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는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패키지별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해석의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패키지가 되겠고요. 싱크마크, 충전, 미성형, 웰드라인, 공기 갇힘, 다중 게이트와 같은 그런 해석, 기능을 포함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로페셔널 패키지는 스탠다드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더해서 다중 캐비티, 러너 밸런싱, 냉각 시간, 최적 수축, 인서트 오브 몰딩, 코인젝션, 그다음에 복굴절까지 다양한 좀 더 다양한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상위 패키지인 프리미엄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셔널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더해서 냉각 그리고 변형 해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리덕스 플라스틱스 패키지를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결함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는 솔리덕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는 솔리덕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솔리덕스 인터페이스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솔리덕스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3D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배워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솔리덕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D CAD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면 해석 모델도 자동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위한 모델을 만들 때 파일 변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이런 파일 변환을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을 우리가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는 시작하기 마법사라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를 사용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도 해본 적이 없더라도 솔리덕스 플라스틱스에 필요한 메쉬라든지 입력 데이터 그리고 결과를 쉽게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법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를 이용을 해서 사출 성형 해석을 할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제 과정으로 설정을 하고 해석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은 메쉬 작업이 되겠습니다. 메쉬를 쉘이나 솔리드 메쉬를 이용을 해서 자동 혹은 수동으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재질 정보 그리고 작업 조건, 경계 조건, 사출 위치 등과 같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뭐 충전이라든지 보호압, 냉각, 변형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해서 어떤 설계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해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작하기 마법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쉽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쉽게 편리하게 해석을 수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는 굉장히 광범위한 플라스틱 재질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종 약 4,500여 개의 재질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재질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없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재질이 있다 그러면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서 추가를 한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는 해석 결과 좋은자라는 그런 굉장히 유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완료가 되게 되면 해석 결과에 대해서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석 결과에 대한 조언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스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용자,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해석 결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를 이용을 해서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제품 제조 결함을 예측을 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솔루션인데요. 솔리덕스 플라텍스를 제품 개발 단계에 도입을 하시면 일단 제조 결함을 예측을 하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획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동시에 그리고 제품이 제작되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비싼 금형 제작업 이런 것들을 감소를 시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든지 제품 개발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출시 시기도 단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데모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데모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모 모델은 화재 경보기에 대한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 플라스틱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냉각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미성형 발생 여부를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사출압을 초과하는지 여부, 그리고 게이트 위치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쉘 메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PC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출 게이트의 위치는 처음에 이제 1번 위치에서 사출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2번 위치로 한번 사출 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최대 이제 사출압이 40 메가파스칼 이하로 이제 발생을 하도록 그렇게 제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석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출 성형 해석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해석을 수행을 하는 목적은 플라스틱 파트 설계에 대한 최적화가 목적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질을 어떻게 이제 어떤 재질을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초에 이제 두께를 그 원래 모델이 이제 이 전체적인 파트의 두께를 4.95mm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석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 두께를 이제 1mm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제 파악을 해본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두께를 2.57mm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게이트 위치 그 다음에 재질까지 변경을 해서 설계를 우리가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데모 모델이 되겠습니다. 화재 경보기이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파트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정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는 커버 안쪽에는 여러 가지 전기적인 어떤 컴포넌트하고 부품들이 플라스틱 부품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파트는 이 커버 파트가 되겠고요. 커버 파트를 한번 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는 일단 어셈블리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파트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초성형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파트로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한 후에 그 파트 파일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 안에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라는 이런 그 탭이 지금 플러그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리본 타입으로 제공이 되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 플라스틱스 관련된 해석 트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설정이 솔리드웍스의 설정이 있는데 이 솔리드웍스 설정은 플라스틱스의 그 프로젝트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플라스틱스 관련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플라스틱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사초성형 해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구배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보강대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피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플라스틱 파트를 이용을 해서 사초성형 해석을 할 때, 사출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파트가 금형 캐비티에서 잘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에서는 이 몰드 도구에 구배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구배 분석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배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배의 각도를 입력을 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배를 분석을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양각이고요. 그 다음에 음각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배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 약간의 구배가 있는데요. 구배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 분석을 솔리드웍스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배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배 분석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플라스틱스에서 플라스틱스 시뮬레이션을 위한 설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쉬를 작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는 솔리드 메쉬나 쉘 메쉬를 이용을 해서 내가 그 메쉬를 작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쉘 메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균일한 두께를 갖는 그런 이제 파트에 대한 사초성형 해석을 할 때 그럴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쉘 메쉬를 사용을 하시면 해석 시간을 많이 솔리드 메쉬에 비해서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쉘 메쉬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도 플라스틱스는 자동이나 수동으로 메쉬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동 메쉬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쉬를 작성을 한다라는 것은 이 파트를 여러 개의 굉장히 작은 조각으로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쉘 메쉬를 쓰면 쉘 메쉬는 2D 형상입니다. 2D로 되어 있는 2D 형상이고요. 그래서 삼각형이나 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데 플라스틱스에서는 삼각형 형상으로 메쉬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영역 형식을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삼각형으로 작성을 할 건데 삼각형 형상으로 작성을 할 건데 메쉬의 크기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메쉬의 간격 뭐 이런 크기 이런 것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약간 이런 날카로운 부분들 그리고 복잡한 형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 메쉬 세분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메쉬를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 이제 형상에 대한 메쉬를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메쉬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 작업은 이 파트에 대한 재질을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 대한 재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PC를 사용을 할 건데요.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굉장히 많은 수의 우리 그 플라스틱 재질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3종의 상업용 플라스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제품 군별로, 그 다음에 회사별로 정렬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검색을 하시거나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C를 이용을 할 건데 일반 PC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PC는 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재질이죠.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또 그 성능이 검증이 된 그런 재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없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재질을 정의를 하실 때는 여기에 이제 사용자 정의 재질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품을 추가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질을 편집하거나 복사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매트리얼리티라는 재질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재질을 검색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재질을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 파라미터, 뭐 충전에 대한 설정 값들, 충전 시간은 얼마인지, 뭐 금형 온도, 수지의 온도, 뭐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재질 정보에 저장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런 것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압 관련된 설정들, 압력을 어느 정도 시간,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유지를 시켜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변형과 관련된 설정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그 경계 조건 중에 사출 위치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출 위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까 메쉬를 나눴었는데 그 메쉬 기준으로 사출 위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을 하고 게이트의 직경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mm. 그래서 위치를 추가해 주시면 위치에 이제 사출이 되는 거죠. 솔리독스 플라스틱스는 충전 패턴 예측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사출이 될 경우에 충전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계산 전에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출을 하게 되면 가장 나중에 충전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색깔로 우리가 충전되는 시간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출 위치도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기본적인 충전 해석을 할 준비가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실행을 클릭을 해서 계산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는 게 어널리시스 매니저라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현재의 어떤 충전 시간 그리고 최대 사출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0.5초 진행이 된 거고요. 0.8초 5.4메가파스칼의 압력이 지금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산 결과를 그래픽 영역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계산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계산 결과를 보고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 계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중지를 시키고 다른 어떤 설정들을 진행을 한 후에 다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계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계산이 뭐 1, 2분 안에 끝나는 거면 괜찮겠지만 몇 시간, 며칠 정도 걸리는 계산이라면 굉장히 큰 시간 소비, 시간 낭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솔리독스 플라스틱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결과들을 표시를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 충전 압력, 냉각 시간, 싱크 마크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결과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써 어떤 이 설계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계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계산이 끝나게 되면 이런 이제 결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들을 결과들에 대한 아까 그 해석 결과 조언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 결과 해석이 완료가 된 후에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2.5초 정도 충전이 됐고요. 최대 사출압은 16메가파스칼 정도입니다. 계산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결과 조언자가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 조언자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최대 압력은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최대 사출압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압력이 걸리고 있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 그 조건으로 진행을 하면 문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 좋은 내용을 살펴보고 그 좋은 내용에 기반을 해서 다른 어떤 설정 값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설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획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충전 시간뿐만 아니라 뭐 충전 시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여기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됐는데요. 해석이 완료가 되면 우리 이제 결과들을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웰드 라인. 예. 웰드 라인은 우리가 이제 용융 플라스틱이 이렇게 그 용융 플라스틱이 캐비티 내로 흘러 들어왔을 때 그 이제 서로 이제 만나는 부분에서 유동선단 두 개가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웰드 라인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웰드 라인은 사실 그 많이 생기면 그렇게 이제 그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웰드 라인은 이런 데 보시면 유동 선단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 실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런 게 이제 많이 나타나면 외관에 별로 안 좋은 그런 형상을 남기기 때문에 웰드 라인이 많이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는 그런 이제 웰드 라인이 어떻게 만나는지 어디에서 생기는지 그런 이제 정보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그 유동선단에 만났을 때 각도가 큰 영역이고요. 파란색은 유동선단에 만났을 때 각도가 작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색깔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유동선단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공기 갇힘도 있는데요. 이 공기 갇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빈 공간에 그 플라스틱 이제 수지가 이렇게 채워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공기가 계속 이제 압축이 됩니다. 공기가 존재하는 공간이 점점 작아지면서 공기가 압축이 되게 되는데 이 공기 갇힘이 이제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제품에. 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압축이 돼서 이게 이제 폭발이 되게 되면 제품 표면에 어떤 이제 그을음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기 갇힘이 어디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타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에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부분이 이제 그 냉각 시간이 되겠습니다. 압력도 있지만, 압력은 지금 뭐 19메가파스칼, 그래서 이제 아까 뭐 한 40메가파스칼 정도 이하로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만족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시간인데요. 냉각 시간 같은 경우에는 38초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을 플라스틱 파트를 배출시킬 때 어떤 그 필요한 시간이 38초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플라스틱 사출 방식이 굉장히 이제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냉각 시간이 오래 걸려 버리게 되면 생산량에 좀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냉각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좀 짧은 게 좀 더 정해진 시간 내에 좀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8초는 좀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그 두께를, 전체적인 두께를 1mm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1mm로 변경을 했더니 변경을 하고 결과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성형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까지만 지금 충전이 되고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봤더니 100메가파스칼, 이 사출기의 최대 사출압에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압으로 사출을 해도 이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성형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1mm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께를 조금 더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아까 이제 4.5mm 정도였는데 처음 게 두 번째 거는 1mm. 이거는 이제 이 두께를 약 2.5mm 정도, 2.5mm 정도로 우리가 증가를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2.57mm.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봤더니 충전은 지금 2.1초 정도의 충전이 완벽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문제없이 확인이 되는 것을 문제없이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 압력이 근데 43.9. 근데 아까 우리가 이 사출압이 40메가파스칼 이하로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별로 이제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두께를 2.57mm 정도로 하는 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께는 이제 그대로 2.57mm로 유지를 하고요. 이번에는 사출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사출 위치를 바꾸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사출 압력을 감소시키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해 보셨던 웰드라인 이제 이쪽에 좀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충전을 이제 시켜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수지가 이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또 타고 들어오고 수지가 여기에서 이제 타고 들어와서 일로 들어간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만나죠. 만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웰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출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되면 웰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그 위치도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출 위치를 아까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이쪽에서부터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웰드라인도 아까는 이제 주로 이쪽에 이제 많이 배치가 됐었는데 생성이 됐었는데 이쪽으로 지금 잘 안 보이는 곳으로 이제 그 웰드라인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출 압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출 압력도 46.7 메가파스칼로
좀 아까 뭐 40메가파스칼 이하로 발생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각 시간도 26초 정도로 냉각 시간이 이제 좀 줄었는데,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출 압력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설계안도 별로 이제 이 위치를 변경을 하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는 실패를 하는 그런 설계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재질을 변경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PC에서 재질을 PC가 아니라 PC ABS로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로 이제 변경을 해서 계산을 한번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전 시간은 2초 정도고요. 이런 식으로 충전이 PC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게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 압력 완료 시에 압력을 보니까 37.92메가파스칼로 아까 우리가 원했던 40메가파스칼 이하로 최대 사출압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냉각 시간도 오히려 냉각 시간 원래는 처음에는 굉장히 냉각 시간이 길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절반 이하로 냉각 시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그 결과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 두께를 제품의 두께를 5mm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수행을 했었고요. 근데 그 해석 결과를 봤더니 이제 그 냉각 시간이 46초 정도 걸려서 이거는 이제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이 설계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두께를 이보다 얇은 1mm로 변경을 했었죠. 근데 1mm로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뭐 냉각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이제 미성형이 발생을 하는 거죠. 충전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께를 2.57mm로 증가를 해서 계산을 했더니 최대 사출 압력이 44메가파스칼 정도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40메가파스칼 이하로 사출압이 발생이 돼야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만족스러운 설계가 아니었죠. 그래서 게이트 위치를 원래 이제 여기에 있던 게이트의 위치를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그 해석을 수행을 했더니 오히려 최대 사출압이 47메가파스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요구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재질을 PC에서 ABS PC로 변경을 해서 계산을 했더니 충전 시간, 최대 사출압, 그 다음에 냉각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만족을 시키는 그런 설계안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 CAD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최적화된 어떤 설계안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플라틱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제품 제조 결함을 예측을 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오늘 그 웨비나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많이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답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해석 결과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해석 결과를 한 화면에 여러 개를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웰드라인이라든지 뭐 공기 갇힘,
뭐 속도 벡터 이런 것들의 결과는 다른 결과하고 이제 같이 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보셨던 뭐 충전 시간이라든지 뭐 충전 완료 시에 뭐 사출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 화면에 같이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솔리독스 플라틱스의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자동 보고서 해석 결과 보고서 작성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그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정해져 있는 어떤 문서 템플릿에 플라틱스를 통해서 계산된 해석 결과를 그 정해진 템플릿으로 작성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그런 해석 결과들을 좀 효과적으로 문서화된 내용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CAD 프로그램과 연동성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CAD 소프트웨어에서 작성된 CAD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솔리독스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솔리독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CAD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D CAD 타사 어떤 3D CAD 포맷도 지원을 바로 솔리독스에서 열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용 포맷, 스텝이나 아니면 파라솔리드, IGS 이런 공용 포맷으로 내보내기를 하셔서 그 공용 포맷을 솔리독스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CAD 프로그램과의 어떤 연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다음 웨비나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웨비나는 일단 추석 명절을 세시고 9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쭉 매달 2회 이상씩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쭉 계속 진행을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된 웨비나 동영상을 여기 우리 솔리독스 펜즈 사이트에 가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펜즈 사이트 링크 여기에 이제 안내 드렸으니까요. 여기에 가셔서 필요하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웨비나가 완료가 되면 설문조사를 위한 창이 하나가 뜹니다. 그 창을 통해서 설문조사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그 커피 잘 먹고 있다고 저한테 지금 뭐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커피 맛있게 드시고요. 여기 그 설문조사에는 뭐 궁금하신 사항, 그다음에 필요하신 사항, 웨비나에 대한 의견, 기타 등등 필요하신 내용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 연락처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하고 그 다음에 직통 전화번호 안내 드렸으니까요. 솔리독스 제품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조윤태였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